미국 문이 굳게 닫히면서 한국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자 하나 때문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날아가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직원들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정부 고위 관료 한 명이 워싱턴 회담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한마디에 미국 측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닫혔던 미국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한복판, 유리로 된 법률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안개가 내려앉은 도심이 보였고 제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서, 거절 통지서, 재심 요청서. 모두 한국 기업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지은. 이곳에서 10여 년을 일했지만 최근 몇 해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기술 인력을 보내려 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사 기간은 길어지고 승인율은 떨어지고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류를 다시 쓰고 재심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이 있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훑어보는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기업 비자 시스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실무진을 파견하고 다음 달에 첫 회담을 연다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런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절을 받습니다. 한국 기업 인사팀 담당자들이 전화로 울먹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인력을 못 구해서 계약을 잃었다고. 저는 그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한 곳이 미국 서부에 연구소를 열려다가 비자 문제로 일정을 6달 미뤘습니다. 결국 절반만 인력을 채우고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 담당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기술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못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제도는 그랬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 틈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서류는 더 까다로워졌고 면접은 더 오래 걸렸고 결과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그 시스템과 싸웠지만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뉴스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담 일정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실무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 비자 시스템 전반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업부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거 진짜야? 회담 연다는 거.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진짜. 근데 결과는 장담 못해. 미국 쪽 입장이 딱딱하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조건을 내걸고 협상이 길어지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회담이라도 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문이 조금씩 열릴 거라고.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자 신청 거절 사례, 심사 지연 통계, 업종별 영향 분석. 모두 제가 몇 해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회담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고객사들에게 브리핑 자료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언제든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며칠 뒤, 저는 고객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반도체 장비 제조사 임원진이었습니다. 3명이 왔는데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표정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커피를 권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회담 소식 들으셨죠?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회담이 열린다는 것만 확인됐고 구체적인 의제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할 건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사의 사업 계획, 필요한 인력 규모,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기본입니다. 비자 심사관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거든요. 그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성 있는 기업들이 제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자 종류별 차이점, 신청 절차, 예상 소요 기간.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금문교가 보였습니다. 붉은 다리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도 저 다리처럼 보이다 안 보이다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만 비자라는 안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수요 증가 덕분에 10여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못 보낸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 한국 기업들은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주문이 밀려오고 공장은 풀가동인데 정작 미국 현지에서 고객을 만나고 기술 지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담이 성공하면 뭐가 달라질까? 비자 승인이 빨라질까? 심사 기준이 완화될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회의로 끝날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 중간.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이 여러 통 있었습니다. 모두 회담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언제 열리는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장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제도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회담을 주선할 수도 없었고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고객들을 돕고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 변호사였습니다. 이민법 전문가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 회담 소식 들었어? 우리 쪽에서도 난리야. 다들 기대 반 우려 반이더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어때? 동료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신중하다는 분위기야. 비자 정책이 국가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외국 인력 유입에는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는 더 그랬습니다.
첨단 기술이 유출될까봐 경계했고 자국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안개처럼 비자 문제도 언젠가는 거칠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겁니다. 회담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산업부 관계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들은 회담 준비차 미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로비 한쪽에서 3명이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과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성 1명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악수를 건넸고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박성재 실장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말투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님,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합니다. 비자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사 기간도 길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비자 정책 논의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쪽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들은 자국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저한테 건넸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세금 납부 실적. 모두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 없이는 못 산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박성재 실장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협상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국내 여론, 안보 문제.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성재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들은 회담을 열긴 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분위기예요. 비자 정책은 국가 주권 문제라는 입장이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국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되 자기 입장은 굽히지 않는 거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했습니다.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 중간. 박성재 실장은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철저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결과는 알 수 없는 게 협상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공할까? 한국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희망을 줘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말해야 할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고.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과 비공식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박성재 실장이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법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은 추웠습니다. 늦가을 날씨였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무부 건물 근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4명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2명, 국토안보부 관계자 1명, 그리고 이민국 고위 관계자 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 정책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와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박성재 실장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불확실성은 그 모든 걸 위협합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심사를 철저히 할 뿐입니다.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승인됩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없어도 거절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심사 기준은 불투명했고 결과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양측은 각자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심사 기준이 모호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건 승인되고 어떤 건 거절됩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시면 기업들도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각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성재 실장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말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재 실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으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 기업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자 신청이 밀려들었거든요. 회담 소식에 기대를 걸고 미리 준비하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객들과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는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정부가 회담 준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본 그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하고 굳어있던 얼굴들.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한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고객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계속 싸울 겁니다. 회담 날짜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박성재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만약 이번 회담이 실패하면 한국 기업들의 실망은 클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회담을 앞두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자문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 이민법 실무, 심사 절차, 거절 사례 분석. 모든 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5-6잔씩 마셨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사팀 담당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담당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3명이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고객사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취소하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자 심사는 예측 불가능했고 기업들은 늘 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2달 전이요. 근데 아직도 심사 중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이스 번호를 적고 긴급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자동 응답기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속 이민국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비효율적이었고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기회를 잃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이민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출장은 사흘 뒤였습니다. 결국 비자는 출장 전날에야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일까?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날 저녁 박성재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과연 바꿀까요? 그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데. 박성재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꾸게 만들 겁니다. 우리한테도 힘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 회담에서 알게 될 테니까요. 회담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박성재 실장이 말한 카드구나.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이용하려는 거죠.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정치적 협상에서 통할까? 미국은 자존심이 센 나라였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회담 사흘 전, 저는 워싱턴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박성재 실장을 포함해 16명의 인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법률 전문가, 경제 분석가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내렸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날씨마저 우리 편이 아니구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 자료, 협상 전략, 예상 질문과 답변.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시내가 보였습니다. 백악관도 국회의사당도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회담이 시작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날까?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회담장에서 양측이 싸우고 테이블을 치고 결국 결렬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회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재 실장만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 건물 근처 회의센터였습니다. 건물은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미국 측 대표단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했습니다. 양측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 정책은 우리의 주권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첫마디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자 정책이 양국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 고용 창출 인원, 세금 납부액, 모든 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저는 미국 측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했지만 대부분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기업들은 비자 문제로 약 1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측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였습니다. 우리는 보안 심사를 철저히 할 뿐입니다. 그게 지연의 원인이라면 기업들이 더 일찍 신청하면 됩니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심사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가이드라인만 명확해져도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이민국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으니까요. 회담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했고 미국은 주권과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진전은 없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휴게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박성재 실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경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다른 카드를 쓸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요? 박성재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증권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게 통할까?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통계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미국 기업들이 주요 구매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 지원 인력을 보내지 못하면 이 협력도 어려워집니다. 박성재 실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국 측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동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자 정책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킬 겁니다. 박성재 실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양측 모두 손해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협상의 고비인가? 미국 측이 잠시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별도 공간으로 물러났습니다. 저희도 대기실로 갔습니다. 박성재 실장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돌아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그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30분쯤 지나서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습니다. 대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박성재 실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워킹그룹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책 권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각국 정부의 몫입니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양측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워킹그룹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석 달 안에 중간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대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워킹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고객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담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적었습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을까?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밀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문의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됐다고, 하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계속 준비는 해야 한다고. 답장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박성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워킹그룹 첫 회의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무 차원 논의라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비자 유형별 통계, 거절 사유 분석, 개선 제안. 모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커피로 버텼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워킹그룹 회의 전날,
저는 워싱턴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박성재 실장과 미국 측 실무진, 그리고 총 10명 정도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국무부 건물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양측은 악수를 나누고 편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측 실무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3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첫째, 심사 기준의 명확화. 둘째, 심사 기간 단축. 셋째, 기업 전용 비자 트랙 신설. 미국 측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은 메모도 했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검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박성재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존 카테고리 내에서 우선 심사 절차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겁니다. 미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문이 조금 열린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합의했고 어떤 부분은 추가 검토로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성재 실장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걸음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은 여전히 밀려들었고 거절 통지도 계속 날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양측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계속 참여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구소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초대해서 실제 업무 환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재훈 이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정밀 장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재훈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 중 절반이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비자 문제로 인력 교체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새 비자가 안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미국 인력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훈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특수해요. 한국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해도 비용이 몇 배는 들어요. 우리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한국 본사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협업해야 하는데 실제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기술적인 문제는 대면으로 풀어야 빠릅니다. 근데 사람을 못 보내니까 모든 게 느려집니다. 이재훈 이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재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전은 있습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미국 쪽이 신중하거든요. 이재훈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발목 잡히는 사이에 시장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전달해야겠다고. 숫자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일주일 뒤 저는 워킹그룹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접속했고 박성재 실장은 서울에서, 미국 측은 워싱턴에서 참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지난주 연구소 방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측 실무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특별 심사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여러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심사 기준 명확화, 기업 전담 창구 설치, 긴급 케이스 우선 처리. 모두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 실장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전달하셨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또 한 번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은 여전히 못 보낸다. 이 모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협상에서 힘이 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박성재 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요? 네. 선별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는 겁니다. 석 달간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한대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큰 진전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대상인가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 기업들이요. 미국 경제의 기여도가 큰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다음 달부터요. 저희가 기업 명단을 제출하면 미국 측이 검토해서 최종 선정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객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소식을 전하고 지원 의사를 물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기업들의 지원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각 기업의 사업 계획, 미국 내 영향력, 필요 인력 규모,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텼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몸은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감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한국 정부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보니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차례구나. 일주일 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총 20개 기업이었습니다. 모두 저와 다른 변호사들이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이제 미국 측이 검토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랐지만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고객사들도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식이 있냐고, 언제쯤 알 수 있냐고.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다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성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개 중 15개가 선정됐어요. 다음 달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탈락한 5개는요? 사업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할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15개는 큰 성과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조금 열렸구나.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선정된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심사가 빨라졌다고, 절차가 명확해졌다고. 작은 변화였지만 현장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기업의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였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놀라워요. 이전에는 비자 하나 받는데 석 달씩 걸렸는데 이번엔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희 엔지니어 3명이 다음 주에 출국해요. 미국 공장 증설 프로젝트 때문인데 이제야 제대로 일정을 짤 수 있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자 신청은 예전처럼 지연되고 거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중소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던 곳이었습니다. 대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 규모가 제한적이라서요. 미국 측이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번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죠.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더 많은 기업이 포함될 겁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대표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분명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공평함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재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파일럿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박성재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이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당장의 해결책을 원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워킹그룹 세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중간 평가가 주제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측이 보고했습니다. 선정된 15개 기업 중 13시 비자를 받았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네요.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미국 측 책임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석 달 뒤 최종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신중하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속도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성재 실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측이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렸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실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장비 제조사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소였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소연 부장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인사팀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파일럿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김소연 부장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엔지니어 2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 2분이 이번에 비자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한 달 만에 처리됐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저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김소연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인력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요. 근데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프로젝트 일정도 제대로 짤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배터리 기업이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만큼 컸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가 4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우리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국 본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요. 기술 지원 인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비자가 빨리 나오니까 그게 가능해졌어요. 공장장의 말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변화구나. 방문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작은 변화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대될 수 있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방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 기업들의 피드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미국 워킹그룹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성재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석 달 뒤 최종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때 프로그램 확대 여부가 결정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성과를 쌓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계속 노력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도는 느리게 따라가고 있구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겠다고. 그래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미국 이민국과도 긴밀하게 연락하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기업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가 승인됐는데 서류에 오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름 철자가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민국에 연락했습니다. 수정을 요청했고 긴급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수정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출국 일정이 코앞이었거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사기간 단축, 절차 명확화, 소통 개선.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박성재 실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측을 설득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석 달째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최종 평가를 앞두고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모든 데이터, 기업 피드백, 개선 사항 모두 정리해서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프로그램 확대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마감 전날 밤, 저는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요약, 배경, 진행 과정, 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계획. 모든 게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박성재 실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이민국, 상무부.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미국 측 수석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긍정적이라니. 좋은 신호였습니다. 15개 기업 중 14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이었고 이전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기업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 서류 미비가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기업 교육을 강화하고 서류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미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확대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대를 승인한다고? 정말?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5개에서 30개로 늘리고 6개월 뒤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추가 선정 기준, 일정, 절차. 모든 게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성재 실장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죠. 우리는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했구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뒤 저는 고객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확대된다고,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을 거라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또다시 바빠졌습니다. 추가 선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시작됐으니까요. 이번에는 탈락했던 기업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상담하고 서류 검토하고 정부와 소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1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제 총 30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자고. 그들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왔다며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무슨 일 하는 거야?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회담, 워킹그룹, 파일럿 프로그램.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대단한데? 정부 일에 참여하는 거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제 고객들을 도우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해.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꿨구나.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구나.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처음에는 그냥 제 고객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 일이 의미가 있구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정부가 보낸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고, 감사패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저는 서한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저는 감사패를 책상 한쪽에 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30개 기업의 비자 신청을 도와야 했고, 새로운 문제들도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한미 경제 협력을 주제로 했습니다.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성재 실장이 격려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주세요. 저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거울을 보니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포럼은 시내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업인, 정부 관계자, 학자, 언론. 모두 한미 경제 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가서 다른 패널들을 만났습니다. 경제학 교수, 무역 전문가, 기업 임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실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할 수 있어요.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각 패널을 소개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객석을 보니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은 변호사님, 비자 문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신청을 도왔고 수십 번의 거절도 받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비자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계획 전체를 흔듭니다. 인력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모르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따내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담당자가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자가 거절돼서 프로젝트를 잃었다고. 몇 년간 준비한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그 절망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감하고 있구나.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심사기간 단축, 승인율 향상, 기업 만족도. 모든 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0개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을 더 넓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미국 문이 닫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자 회담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심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박성재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끝났구나. 포럼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비자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낙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구나. 포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포럼을 본 사람들의 문의였습니다. 상담 요청, 비자 신청, 프로그램 참여 문의.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습니다. 고객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큰 변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산업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간담회가 열린다며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모여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붐볐습니다. 저는 짐을 찾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간담회가 있었으니 그 전에 좀 쉬어야 했습니다. 간담회는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에 10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기업 대표, 인사팀 담당자, 정부 관계자, 법률 전문가. 모두 비자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향후 과제.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 사업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세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계속 협조할까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담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몇몇 기업 담당자들과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논의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한강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제가 하는 일이 그 길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구나. 다음 날 저는 산업부를 방문했습니다. 박성재 실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간결했습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닛. 벽에는 한국산업발전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재 실장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장님과 정부의 노력이 컸죠. 저는 작은 부분만 도왔을 뿐입니다. 박성재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현장에 목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 일정, 추가 협상 의제, 기업 지원 방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국 측과 다음 회담이 2달 뒤로 잡혔어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50개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50개요? 큰 폭이네요. 박성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측도 성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문이 넓어지고 있구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성재 실장이 말했습니다.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고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밀린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였고 기업과 정부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금문교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다리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창문 앞에서 불안해했습니다. 회담이 성공할까? 변화가 올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린 건 아니지만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함께 걸을 겁니다. 더 많은 문이 열릴 때까지, 더 많은 기업이 날개를 펼칠 때까지.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회담 준비 자료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선을 그렸으니까요. 이제 비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상. 그 시작을 저는 지켜봤고, 함께했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변화.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노력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계속 나아가겠다고. 더 많은 문을 열겠다고. 한국 기업들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료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일이었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고, 변화를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저는 제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